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유진입니다. 오늘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에서 주관하는 걸스 엔지니어링 윅스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멘토가 있어 참 외롭지 않아 컴퓨터공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컴퓨터공학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과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응용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 교육을 배우고 실험, 실습 교육을 통해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IT 인재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학과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잘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도 코딩이고 항상 하게 되는 게 코딩인데요. 요즘 IT 관련 학과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IT 관련된 게 유행이 많이 돼서 코딩을 들여보셨을 수도 있고 또 직접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코딩은 우선 프로그래밍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이 언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사람과 컴퓨터가 의사소통을 할 때 C 언어, 자바, 파이썬과 같은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저희는 프로그래머라고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게임, 그리고 유튜브, 비트코인, 기가진이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어플들이 수천 수억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진 코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커리큘럼을 살펴볼게요. 언어별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C 언어, 자바, 파이썬과 같은 기초적인 학습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커리큘럼 설명은 학교마다 학년마다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처음 기초학습으로 C 언어는 예를 들어 프린트 F를 쓰고 여기 세미콜론이 꼭 붙죠.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F 대신에 system.out.print를 사용하고 세미콜론이 붙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void main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프린트하고 세미콜론도 없는 이런 크고 작은 문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이걸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는 과정이 이제 기초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응용학습인데요.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구조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공부도 물론 하지만 저희가 아까 배웠던 언어를 활용하는 그런 이런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이라던가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C++ 언어로 이제 게스트하우스 숙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예시예요. 이것처럼 아까 배웠던 그런 언어들을 활용해서 웹이나 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응용학습 과정이고요. 마지막 심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 꽂힌 졸업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4명이 모여서 어떤 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이 좀 더 심화된 그런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심화학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사학과와의 차이점을 가져왔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사이버 보안학과 모두 프로그래밍 관련 기초 지식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헷갈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과로 사실 컴퓨터 공학과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개발하는 과정 방법, 품질 향상을 연구하는 과이고요. 컴퓨터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연대 안에 컴퓨터 과학과가 있고 공과대 안에 컴퓨터 과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컴퓨터 과학과는 말 그대로 컴퓨터 사이언스로 그 컴퓨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학과라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지, 어떻게 응용해서 앱을 만든다든지 웹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학과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보안, 해킹 위주를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보안 컨설팅과 같은 이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키우는 학과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파이썬을 이용한 줌 출결 관리 시스템을 제가 작년 겨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줌을 사용해서 수업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줌 수업을 할 때 교수님이 한 명 한 명 다 출석을 부르는 모습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이 어플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일정 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이 나오고 1이라고 표시가 되면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석부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틀린을 이용한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인데요. 이거는 제가 3학년 때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만들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나만의 개인 SNS와 같은 일기장을 만들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 컨셉이었고 또 저는 캘린더 어플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이렇게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제가 썼던 일기들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요. 메인 화면에서. 그리고 캘린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일정을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기 쓰는 부분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진을 누르면 여기 Write down your day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 일기를 쓰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페이지로 들어가면 나의 하루 모아보기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제가 그동안 썼던 사진과 일기가 나오고 로그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거를 진행한다 라는 의미에서도 있지만 우선 저는 여기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손수 코딩을 해서 제가 생각한 어떤 아이템을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컴퓨터 공학과에서 느낀 최대의 장점이자 최대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프로젝트 두 개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개발자를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저희가 네이버 웹사이트를 딱 켰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그 부분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고 그 뒤에서 이제 작동되는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서버를 관리하는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사람을 풀스택 개발자라고 합니다. 졸업 후 진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개발자의 경우에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BIT 대기업의 IT 부서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금융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의 전산실 IT 부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이나 IT 기업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즘 떠오르는 스타트업, 뭐 당근마켓,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던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수준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Q&A.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Q&A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관계상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위주로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코딩 프로그래밍 하나도 모르는데 컴공과 진학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기초 언어부터 정말 하나하나 다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아무 무리 없이 학과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먼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 입학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여유로울 때 구글이나 유튜브에 C 언어 기초, 자바 기초, 파이썬 기초처럼 본인이 관심 있는 언어를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접해보고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안 맞아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접하고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정말 온라인에 방대하고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금이라도 한번 보고 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과 맞는 학과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인내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처럼 그게 정말 몇백 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오류가 하나만 나도 프로그램 전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라던가 어떤 에러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거를 잘 찾아야 되고 에러 해결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시켰을 때 느끼는 성취감 또한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수학 능력이 요구되는 학과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컴퓨팅적 사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컴퓨팅적 사고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간략하게 아주 간결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짝수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어떤 그런 문제를 풀 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이거보다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나머지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숫자들만 골라서 더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또 코드가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컴퓨팅적 사고라고 하는데 사실 수학이나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컴퓨팅적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취업률이나 학과 전망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컴퓨터 공학과는 개인 역량이 정말 중요한 학과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던가 내가 잘하는 분야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정 지어서 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 창업이 가능하고 기획을 하고 싶으면 기획도 가능하고 IT 마케팅이 하고 싶다 하면 IT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열려있는 학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해드리고 오늘 멘토링을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저는 몇 번 봤어요. 주위에서 이게 계속해서 두뇌를 사용하는 정신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과가 타과에 비해서 과제의 양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고 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무한한 분야와 접목이 가능하다인데요.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전이나 부전할 경우 어느 과에 갖다 붙여도 새로운 어떤 분야가 완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를 복전하면 IT 기획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거를 진행할 수가 있고 통계학과를 복전하면 통계 관련한 뭐 빅데이터 이거에 더 집중해서 배울 수가 있고 진로를 그쪽으로 정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망 있는 학과입니다. 이게 컴퓨터공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마지막으로 졸업 후 취직 후에도 공부. 이게 무슨 소리냐면 IT 트렌드는 정말 빨리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용했던 IT 지식이 제가 취직할 때쯤에는 뭐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한 공부는 필수라는 점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상으로 컴퓨터공학과 전공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진행하는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아시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전공 멘토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